이번 하반기에 두 번째 강의를 갖다가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이제 남북한이 이제 분단되고 나서 그 이후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제 경제 개발과 국토 개발을 진행을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 개발과 이제 이 국토 개발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로 남과 북은 각각 다르게 이 국토 개발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78년 된 이러한 남과 북의 분단 이후에 국토 전체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쪽은 세계에서 가장 SOC가 잘 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SOC 소유국이 된 그런 지금 상태로 78년의 기간 이후에는 이렇게 나타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남북이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또 통일의 과정으로 이제 갈 때는 서로가 남북한의 이제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국토의 전반적인 한반도 전반적인 균형 개발을 이루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국토 계획과 남한의 국토 계획을 어떻게 연결해서 남북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이제 지역 발전이라든지 국토 발전 여러 가지 것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체계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민족이 통합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북한 국토개발 정책의 전개가 나옵니다. 네. 북한의 국토개발 정책. 예. 북한은 이 국토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이념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최우선을 그 국토개발 철학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본주의적인 전제를 없애는 것과 그 파행성을 바로잡는데 이제 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이제 인간 개조를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고 사회 개조, 문화를 개조하고 자연 개조. 그래서 모든 자연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이런 3대 개조 사업을 이제 추진해 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북한의 국토 계획의 기조, 우리도 국토 계획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 기본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북한은 이제 국토 계획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2002년부터.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2002년 전까지는 이제 토지법에 의해서 이제 이 국토 계획을 많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조금 이 분야가 좀 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여튼 쉽게 이렇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한의 행정구역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양북도, 평양남도, 황해도, 강원도 이렇게 된 그 1945년 말에 이러한 그 행정구역의 체제가 이제 평양 양강도와 자강도가 각각 생겼습니다. 그리고 황해도도 역시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이렇게 나누었고 강원도는 그대로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의 국토 개발의 기본 방향은 우선은 지금도 이제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족 자력 경생.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제재가 있고 폐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이제 민족 자력 경생이라는 그래서 기토 개발의 기본 방향도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개조 사업. 그래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산이 많고 남쪽보다도 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개발하는데 아주 자연개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군 단위 개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남쪽과도 비슷한 그런 정책인데 하여튼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병행,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국토 개발의 기본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자연개조 사업은 사회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구축하는 모든 사업을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 자연교육 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대규모 개변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가 부족한 이제 북한 특히 영농의 수리와 간섭지 개간, 고지대 개발, 산업 종합적 이용, 물 종합적 이용, 세탕 잡기, 그다음에 토지 정리 및 개량 사업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간섭지 개발 우리도 이제 새만금 같은 그 간섭지가 이제 개간해가지고 엄청난 큰 곳인데 북한이 먼저 해왔어요. 더 북한 서해 쪽에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도 이제 많은 개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뭐 이 간척지에서도 세탕을 잡고 산을 개간해서도 세탕을 잡고 이런 걸 이제 해왔고 남포 관문 건설 그리고 태천 발전소 건설 이걸 이제 4대 자연개조 사업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세주 이상 국토신을 위한 도농 균형 발전, 앞에 이제 도농 균형 발전을 이제 주로 나오는데, 에, 도시와 농촌이 구별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국토 건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원 건설. 이 원칙은 상당히 그 올바른 원칙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토지 소유제를 공유제와 국유제로. 북한은 바로 1945년 이제 해방된 이후로 46년도에 토지를 이제 공유제하고 국유제로 전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농민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고 무상으로 배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공업을 병행하는 생산 체계 이런 것을 이제 해왔습니다. 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군단위 계획. 그래서 이제 군단위가 가장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군단위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방공업의 육성과 농업 생산의 증대 및 영농의 다각화. 그래서 이제 각 군마다 1, 2개 중앙 기업소와 10개의 지방 기업소를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군은 각기 고유한 자연 조건과 경제적 환경을 지니고 있어 가장 효율적 영농 활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별 이제 국토개발 그래서 10년 단위별로 이제 정책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전쟁 전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해왔느냐 해방 위에 보면 대자연 개조 사업의 추진을 정비기에서 45년에서 46년까지 1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보통강 개수공사 이제 그 평양 주변에 있는 보통강 그다음에 압록강 방축공사 금화강 개수공사 그다음 마탄 관계공사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를 위한 그런 공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토지 계획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경자이존 원칙하에 우리는 이제 좀 늦게 했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 54차에서 가항수로 건설 필요성을 이때 계획을 합니다. 지금 보통강 개수공사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제 이 땅에 한 분도 없는 분들입니다. 다 돌아가셨죠.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45년 동안에 이제 2차 1개년 계획, 김일성의 백무고원 현지 지도를 합니다. 백무고원은 옆에 이제 그 지도에 있는 것과 같이 백두산 주변에 있는 고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원을 현지 지도를 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또 국가적인 대규모 관계공사를 추진하고 내각에서 김일성이 간석지 이 개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이게 우리는 이 전문가들이 모이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계획을 짜나가는데 여기는 김일성 말이 바로 계획입니다. 이제 초기에.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이 개념 준비 계획도 보면 대동강 청천강물을 양수하여 수리 안전답을 만드는 이런 이제 간석지 개간 이런 또 백무고원 모두가 다 농토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왜 그러냐면 농토가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45년에서 이제 50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6.25 전쟁이 이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가항수로 개발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간석지 개발 30만 정도 약 9억 평을 개발을 구상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평양시 복구 재건에 대한 내각 결정 이렇게 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전쟁 후 폐허된 평양 시내 전쟁이 얼마나 참 무섭고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의 이제 한반도에서는 참 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평양 시내에는 이 온전한 집이 열 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산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공단이 많고 이제 일제가 이제 원산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지만 여기도 이제 완전히 그 폭격으로 이제 물론 남쪽도 많은 폭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북쪽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도의 80%가 파괴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후 복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다음으로요. 이제 그래서 각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에서는 이제 각 도시를 일으키는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아시다시피 평양시 종합개발 계획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쟁 후에 최초의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제 서울시 계획이 있고 그러지만 그리고 이제 원산, 함흥, 청진, 전부 사리원, 강계, 남포 이런 데가 다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신의주, 송림리, 김책 다 전부 다 아주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런 곳을 이제 평양 같은 데는 소련이 이제 참여하고 또 지도해서 개발을 시작을 이제 계획을 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그 외의 도시들도 이제 그때 공산권에서 다 이제 이렇게 도시들을 맡아 가지고 지도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해 줍니다. 네. 60년대부터 이제 50년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복구 작업을 이제 계속하고, 이제 우리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도 60년대에는 이제 우리는 식량 공급과 이제 공업 입지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하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나아가기 시작하죠. 여기도 1차 10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 이제 7개년 세웠다가 10개년 계획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62년 10월 국토관리 총괄부서인 내무성에 국토 개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토지 개간령을 공포하고 간척 사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은 얕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이 서해안에 간척 사업을 해서 농토를 많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간척 사업보다는 이제 공단을 개발하고 수도권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석유화학, 구로공단, 포항제철소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60년대 이제 세우게 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토지 개발 확대기 어떻게든 이 토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간척을 바다를 막고 또 이제 개간을 하고 또 산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계단식 이렇게 산을 해놓으니까 집중 폭우가 왔을 때 이게 흙이 떠내려오고 해가지고 지역을 이제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농촌 수리와 기계와 전기와 화학과 이런 것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 개조 사업을 위한 산지 개량과 특히 서해안 쪽에 간척 사업을 해서 바다를 막아서 많은 농토를 확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강하천 정리 사업, 식수 조림 사업, 사방 사업 이런 것도 이제 60년대 우리도 이제 60년대 굉장히 열심히 그런 사업을 해 왔죠. 그 다음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동강 종합개발 계획을 대동강은 우리 한강같이 이제 평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넓게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61년도에 서해 관문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남포의 이제 관문 자기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계 청년 발전소, 운봉 발전소 같은 이제 발전소를 북한은 이제 집중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네. 인민경제 발전 6개년 계획 7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국토종합 개발 계획을 이제 합니다만은 체계적으로는 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노동당 후기 12차 전원회에서 자연계도 오제 방침을 이제 천명을 합니다. 밭 관계, 또 다락밭 건설, 토지 정리 및 개량, 간석지 개간, 그다음에 치산 치수. 이때 이제 해주시 개발 계획도 확정을 하고 4대 자연 개조 사업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 이제 서도수 수력 발전 같은 큰 수력 발전소를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 역시 이제 인민경제 발전 6개년 70년대는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평양 원산 간 이제 이 고속도로 건설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68년도에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70년에 이제 완공을 하는데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를 이때 이제 건설하고 평양 순안간 순안은 이제 이 한 20km 정도 평양에서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안 공항 이제 북한에서 가장 큰 공항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인천공항 같은 그런 공항이 거기 있습니다. 철도 전철화 그다음에 만풍호, 음파호, 연탄호, 평원 저수 이런 저수지를 각각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넘어가고 8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인민경제발전 2차 7개년 계획을 이제 세워서 4대 자연개조 사업을 확정 발표를 81년도에 하고 대동강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유연 희천발전소를 조기에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래 주요 간선도로의 고속도로와 해서 이제 평양과 원산, 평양과 남포의 이제 고속도로화를 이제 계속 진척을 하고 평양에서 가까운 남포시가 이제 우리 같으면 인천시 항만이나 같습니다. 인천과 함흥시 개발 방향을 확정을 하고 이제 우대주 건설 사업, 순천, 안주, 남포, 청진, 함흥 이런 이제 대도시의 이제 지역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대 때 있었던 이제 그런 기존 공업지구 생산력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발전소, 그리고 이제 북부 순환철도망에 완성해서 평양 청진 간 복선철도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매년 10만에서 20만 세대의 주택 건설을 또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이제 80년대에 이어서 대자연개조 사업의 일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30만 헥타르를 간척지 개간과 20만 정보 새 땅 찾기 이런 이제 그다음에 남포 관문 건설 그다음에 발전소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농토를 많이 해서 식량을 생산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 관문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4대 대자연 개조 사업이 서해 관문 완고입니다. 저도 이제 직접 여기 가봤지만 남포 관문 가면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이 부산항이라든지 이제 인천항 같은데 이제 가면은 많은 배들이 돌아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는 가니까 아주 그 새들만 날아다니는 정말 고요한 그런 지역이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천 발전소는 이제 자강도의 유영강이라든지 충만강 이런 것을 이제 막아가지고 약 한 107km의 수로 터널을 통해서 평북 태천군 대령강으로 이렇게 유역 변경을 해서 이제 계단식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이게 엄청난 그 작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30만 정도 간척지 개간을 추진을 해서 평양 북도와 평양 남도, 항해남도 주로 이제 서해 쪽에 이렇게 간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땅 찾기는 주로 이제 그 야산 개발하고 계단식 개발하는 이런 것이 이제 4대 대자연 사업의 이제 일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이제 자연 개조 사업 중에 하나가 남포 관문. 이거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보잘것없죠. 그리고 이제 다락밭 이렇게 산들마다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이제 뭐 홍수가 나고 생겨서 많은 마을이 휩쓸려가고 이런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천 발전소 여러 개의 댐을 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태천 발전소로 물길을 벌려서 유역을 변경시켜가지고 발전을 하고 금성 간석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석지를 통해서 농토를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기존 공업지구입니다. 원래 이제 해방 전에 이제 이렇게 동해와 서해 쪽에 이렇게 이제 이 공단을 많이 건설을 했고 물론 이제 강계 해천 이렇게 육지 쪽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게 이제 주요 철도망입니다. 북한은 주요 철도 위주의 그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원래는 이제 그 해방 전에는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철도망이 다 깔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분단된 이유를 이제 모든 것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그 위치를 이제 확보를 하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 기름으로 어떤 또 원자력으로 뭐 이런 것을 이제 못하고 전부 이렇게 수력댐을 조그만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압록강의 뭐 수풍댐이라든지 이제 뭐 좀 아까 태천댐이라든지 이런 큰 댐도 있지만 이런 작은 댐을 곳곳에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토에 많은 또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수력으로 이제 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원자력과 이제 이런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이렇게 수력 자원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있는
국토 안에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수력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3차 7개년 계획은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7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의 경제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남북의 경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양 개성간, 원산, 금강산 등 주요 간선도로의 이제 고속도로화를 이제 추진을 하죠. 그다음에 금강산, 백두산, 묘양산 종합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토지 정리를 이제 실시하게 되죠. 다락밭들과 떼기논들 정리를 하고 이제 평양남도 개천시 이제 대강리로부터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호 사이에 수백 리 자연에는 물길을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 해천간 고속도로. 평양 해천간은 이제 묘양산으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 보잘 것이 너무 없어요. 정말 참 우리의 그 어떤 지방도 같이 그렇게 생긴 것은 이제 고속도로라고 이제 하고 이제 참 해놓았습니다. 네. 네. 이제 90년대 와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한 것이 이제 경제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경제 특구를 설치를 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 발전을 또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또 이제 이 주변과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나은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저렇게 개방을 하고 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함경북도 나진시와 선봉군 이런 지역에 이제 넓은 지역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이제 선포하고 여기에 이제 정유공장이라든지 자동차 조립공장 뭐 여러 가지 이 공장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네. 주요 도로망을 보시면 이제 평양 남포 간의 청년 영흥군 도로 건설이 2002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2000 이제 6년도 정도에 이제 여기 이제 갔었는데 정말 그 고속도로에 이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차선이 되는데 에, 참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향산간 관광도로 이 도로가 이제 아까 희천간 희천을 지나서 이제 향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광도로를 또 2005년에 그래서 이제 그 이 도로도 달려봤는데 이제 묘양산 갈 때 이 도로도 좁습니다. 2차 도로고. 네. 그다음에 경제특구 개발 추진, 개성, 금강산, 신의주 등 2002년도에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창 활성화될 때 이제 추진을 하고 8개 중앙급 개발과 19개 지방급 개발구를 이때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을 지정할 때는 이제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짙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다시 남북 간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경제협력은 10개년 계획을 모처럼 이제 보면은 넘기시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요 이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양 남포간 도로 이때 제가 달렸을 때도 이 도로 차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다면 이제 평양 향산간 관광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물류가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8개 중앙급
개발구와 19개 지방급 개발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그 전에는 이 개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개성이. 이제 5대 경제특구라고 해가지고 개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낮은 개성, 금강산, 황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남과 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개성은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지금 지정만 해놨지, 하나도 제대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이제 19개 지방급 개발구는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지금 전혀 이제 개발이 되지 않고 개방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계획. 네, 최근에 이제 하는 이런 김정은 이제 통치하에서 이제 이게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는 강원도 원산시와 안병군, 법동군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금 어, 그래도 이 지역은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산이 김정은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원산이 이제 여러 가지 갖춘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외적인 관계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 그래서 이제 원산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은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 지구 개발 계획 이렇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좁게는 이제 원산 지구만 이제 이렇게 해서 총 계획 면적이 약 7,400헥타 도시 중심 축대 산업.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 계획도 하고 또 이제 시설도 많이 갖추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10개년 또 20년 이렇게 해서 국토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나의 집권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금강산 지구 개발 계획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3일법까지는 우리가 이제 갔었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이 돼 있었는데 주로 이제 에, 내금강, 해금강과 외금강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마식령 그 스키장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여기도 이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건 아주 규모가 세계적인 그런 규모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최대의 스키장지구로 강원도 법동군 일대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남북이 이제 같이 활용을 한다면 세계적인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2018년도에 했지만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년 1월 달에 열립니다. 지금 뭐 이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2018 때 2017년에 그 위기 상황이 이제 2028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그때 이제 새롭게 회복됐는데 다시 이제 2024 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통천지구라든지 서강지구 개발 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 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금 벌써 2020년이 넘었습니다만 2010년에서 20년에 이제 북한이 우리는 이제 이때 이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이제 수립을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던 이런 때입니다. 국제경제개발 총국에서 있고 10개년계. 그렇지만 이제 이때 보면은 12개 분야의 총 투자 규모를 1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잡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상당히 이들이 개방과 또 서구의 자본, 경제 특구를 통해서 이제 발전 이런 계획과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12개 분야는 이렇게 이제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국가은행 설립 등 이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는 식량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 과제는 농업개발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도가 처음 종합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우리는 이제 뭐 1차 국토종합계획, 2차 국토종합계획, 3차 국토종합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 지금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까지 하면서 아주 종합적인 도면이 나와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그냥 이제 지도자가 이제 가서 말하면은 그것이 이제 계획이 돼버려 놓으니까 이런 종합론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진행이 거의 안 되고 2020년이 지나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네. 주요 이제 국토지역개발 사업 분포가 이제 지금 최근에 2021년도에 이렇게 이제 부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이렇게 부분으로 하면서 이제 새 땅 찾기, 국토관리 사업 완료, 국토관리 사업 완료 이렇게 이제 항해남도, 항해북도, 환경북도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네. 주요 부문별 국토개발 정책. 그러면 이제 주요 부문별로는 어떻게 국토개발 정책을 그동안에 진행해 왔는가. 한번 이제 이 도시개발부터 한번 보시죠. 도시개발 보면 이제 옆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평양만이 200만 이상의 이제 도시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작은 도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은 경제 개발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북한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은 도농 간 지역 간의 균형 유지. 그러다 보니까 큰 대도시가 이제 생기지 않고 또 이제 이동의 자유가 또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도시와 농촌과 이렇게 그러니까 군 단위 개발 군 단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대도시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 도시 개발은 두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제행했습니다. 일단은 해방 직후에 모든 도시 건설이 일제 시기에 형성된 왜곡된 공간 구조를 한번 싹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까지는 전부 하지 못하고 우선 내륙 지역의 도시 건설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신의주, 해주, 청진, 원산, 해안선 축에 이들이 가는 공백지대인 내륙 지역의 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네. 네. 네, 기본 방향은 이제 우선은 모든 도시 개발에 있어서 군사적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가깝다든지 또 해안선에 가까워서 폭격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주 이 내륙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 뭐 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외로 이제 해안가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 그리고 이제 산지연 같은데 김정은 대내 통치 코드가 문명화 도시건설 모빌리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유럽의 그 도시의 색깔과 비슷하게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보면은 총 계획도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데 원산과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 그리고 신의주, 청진, 해산, 양덕군. 그러니까 이제 원산하고 청진만 과거의 그 어떤 바다에 가에 있는 이런 저기 이제 대부분이 다 삼지연이라든지 신의주도 상당히 이제 내륙 쪽이니까 강은 옆에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해산도 백두산 밑에 있는 가장 이그 양강도에서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도시 양덕군 이와 같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평양에 이제 뭐 여명거리 건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지연시 정격 이게 이제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도시로서 상당히 그 참 자기들 나름대로 온 힘을 쏟아서 한것 같습니다. 네. 네, 농업 정책은 정말 그 해방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64년도에 김일성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대한 이제 방침에서 이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 등 3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 원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농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 농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접근시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전인민적 협동적 소유 연계 그다음에 주체농업 명칭 구체화 이제 하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최근 농업 정책은 이제 온실 농장의 건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과거에 남북 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지도를 많이 해 줬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온실 농장 건설을 굉장히 아주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 산립집 건설도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제적인 제재 하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견뎌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농업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 2012년 6.28 방침은 협동농장. 그래서 초기 비용 국가 보장, 국가와 협동농장 일정을 생산 분배, 시장가, 개인 소유목 처분 자유. 이와 같이 상당히 그 개인 소유 그리고 이제 농장도 작은 인으로 할 수 있도록 협동농장 내 작업 분조.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뭐 러시아도 이제 좀 이렇게 실시해 왔는데 어쨌든 개인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고 농토를 나눠줌으로써 최대한 거기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북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국가와 개인이 각각 40%와 60%, 국가가 40%, 60%는 이제 본인이 갖는 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이제 보장하고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식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에서 밀로 이제 이런 작물도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네. 공업 정책은 이제 사실은 일제 시대 때 모든 공업은 북한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그 이제 공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도 이제 강력한 중공업 육성 정책을 여기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중공업 정책을 했죠. 그러나 이제 경공업도 같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있게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북한의 공업 입지 정책은
우선은 일제 식민지 종속 극복을 위해서 산업분포의 공간적 왜곡을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륙에 공업단지를 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각 군에 이렇게 분산해서 세우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해안선과 휴전선 부근의 중공업 배치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 접경 지역 같은 데는 중공업이 없어요. 거의 이제 경공업 정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방에 유리한 지역에 공업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륙 지역의 희천, 강계, 아시다시피 지금 평양하고 가까운 데입니다. 희천, 강계, 전천, 구성, 해산은 백두산하고 가까웠고, 그러니까 전부 내륙으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공업 입지를 새롭게 하는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 중심의 공업 입지 추진.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개성, 황해남도, 강원도 등지는 중국 배치를 이제 억제하고 경고. 네. 네. 이제 최근 공업 정책의 방향은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격차를 줄이는데 이제 모든 시군들이 균일하게 발전하는데 이제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방공업 현대화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지방공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 경제에 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에, 발전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상태고 북한의 이제 각그 평양만 보더라도 평양 주변에 많은 공단이 있는데 이제 음,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교통정책은 아시다시피 이제 철도시설 위주로 돼 있어서 이제 철도시설을 복구하고 철도의 중심을 과거의 서울 중심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양 중심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운송, 사람들이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화물 운송 중심 체계로 되고 철도를 공간으로 해서 자동차와 해운, 수운, 철도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설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고속도로를 내고 이제 자동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무슨 항공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된 뭐 공무에 활용되고 있고 외국과 연결 교통도 철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을 견제하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고속도로를 새롭게 건설을 하기도 하지만 도로를 고속화하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특히 이제 동서 간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븐 바이 나인이라고 해서 옆으로 9개 고속도로, 또 남북으로 7개의 고속도로가 계획이 돼서 우리 고속도로는 거의 이제 다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 휴전선 쪽에서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북이 함께 된다면은 바로 북한으로. 북한은 6 바이 6예요. 6개가 옆으로 가고 6개가 위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남북이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2022년 물류시설 건설 사업을 보면은 평양북도 향상군 도로안전사업 추진, 향상군 쪽에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관광, 그다음에 평양 이런 무궤도 전차 운행, 그다음에 자강도, 강계, 만포 이런 개건 사업, 남포 특별시 주요도로 기술공사 완구 이런 것이 이제 최근의 물류 건설 사업을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개발정책 문제점 한번 보죠. 사회주의 국가 건설 위주의 국토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최우선을 둠에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잠재를 없애는데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본주의 잔재를 없애는데 많은 이제 그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국토계획 수립에 큰 장애를 가져왔죠. 그다음에 통치자의 사상과 즉흥적인 지시,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또 가서 지시를 해버리고 이러니 국토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 이제 어렵고 중장기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뭐 그리고 폐쇄적이고 국방 위주의 국토 개발 정책. 전쟁 때 80%의 국토가 이제 파손이 됐고 북한의 도시들은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공개하는 불균형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죠. 국토균형 개발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요한 산업시설을 내륙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안 쪽으로 더 해야만이 이게 외국과의 또 국제적인 어떤 교류로 인해서 효율성이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내륙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좀 이제 가깝고 중국과 이제 러시아와 관계는 가깝지만 그건 아주 이제 소규모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전 해안선을 따라 동서를 이루었던 산업지대가 북중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두만강과 압록강 쪽으로 다시 이제 배치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 산업지대는 그냥 낙후돼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즉흥적인 것으로 해결해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네. 폐쇄적인 국토개발 정책. 물론 모든 이 곳에 이제 폐쇄하고 개방을 않기 때문에 연계 교통망 구축도 역시 그 내에서 이제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정비도 비흡한 상태. 대지향적인 정책으로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미래에는 많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공항, 항만, 사회 여러 가지 철도, 뭐 산업 입지까지도. 국방 및 군사시설 요인 위주의 도시화 산업 배치.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국토개발에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정책은 민족 자력 경생 자체 내에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 지금 이제 세계는 다 이제 개방화되고 국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직 북한만 이렇게 국토가 이렇게 본 방향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낙후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연개조 사업 위주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을 하고 민족자력개선, 자연개조 사업 추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와 관련된 대규모 개건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토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 바다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4대 자연개조 사업 달성 이런 부분도 역시 그와 같이 이제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농업 생산과 밀접히 관계된 영농의 수리와 토지 정리, 개량사업, 고지대 개발, 산의 종합적 이용, 물의 종합적 이용 등 오직 생산용 토지 확보에 과도한 집중을 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고도 이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 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국토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북한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다락방 개간을 하고 대단히 해안을 이제 매립하고 우리도 이제 지금 대단히 해안 매립은 지금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이후로는 그다음에 국토 요새화 군사시설과 군사작전도로, 그다음에 산림자원의 훼손, 특히 이제 핵실험장과 관련 시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토환경의 기형적인 변화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 건설, 소수력 발전소는 국토 곳곳에 이게 이제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그때그때 해놓아 보니까 자연 생태가 엄청나게 파괴된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곳곳마다 선전 및 정권 우상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바위에 이런 구호를 많이 새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백두산 천지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백두산 천지와 같이 북한에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폐쇄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국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이제 그 훼손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저는 중국 전체를 이렇게 그 이제 93년도에 정부 시찰단으로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만주에서 쭉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끝없는 만주 벌판 다음에 한반도 쪽으로 오면서 아름다운 산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나타나는데 야 정말 참 아름답구나. 백두산도 한 뭐 5번 정도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때마다 그참 거기에 올라가서 볼 때마다 참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영산이구나. 사실은 이제 연해주 사람들이라든지 동북 삼성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 사람들 다 이곳을 정신적인 하나의 그 의지의 처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참 이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 이제 머릿속에 북한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북한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혹시